엄청들 불안해요. 그렇지, 불안하지. 요즘에 러시아가 이럴 줄 알았나? 그래서 저희 어떡하죠? 저희 계좌 다 어떡해요? 계좌? 잠깐 네. 얘기하지 뭐. 아까 맨 처음에 그 얘기했어.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딴 거 하고 놀면 된다고. 주식 얘기조차 하지 말자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잠깐 얘기하지 뭐. 나는 솔직히 근데 이번 연도는 난 별로 걱정이 안 돼. 모르지? 모르는데 난 그냥 그러니까 당장 올라갈지 모르겠어. 아까도 호머랑 봤는데 지난 10년간 중에서 전고점 회복하는데 제일 오래 걸린 게 1년 정도 걸렸더라고. 난 솔직히 이번에도 지금 막 그래봤자 한 2개월 된 거잖아. 뭐 좀 떨어진 게 한 2개월, 3개월 됐나? 근데 나는 한 10월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어디서는 막 그러더라고. 중간 선거는 지나야 된다고. 근데 난 중간 선거 지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거 언제죠, 밀리터미? 11월 초. 근데 지금 금리 이제 상승기잖아요. 어. 그때도 그랬어요? 오히려 금리 상승기는 괜찮았어. 오히려 금리 인상하기 전에가 막 흔들리고 인상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또 약간 괜찮은 게 있어. 그런데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엄청난 크래시가 오더라고. 일반적으로. 2000년도도 그랬고 2008년도도 그랬고 그 전에 1970년대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오히려 불안한 게 지금 올해보다도 나중에 요즘에 더 빨리 일어나잖아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쵸. 나중에 혹시 금리 인하 한번 왔을 때 뭔가 더 불안하다는 난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솔직히 미국이 부동산이 튼튼해가지고 지금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좋잖아. 그리고 또 네. 얼마 전에 내가 두 번째 힐락을 뺐거든. 오, 원래는 예전 집에 힐락을 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 산 집에 에퀴티가 좀 오, 쌓여가지고 벌써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힐락을 뺐어. 네. 근데 그 오리지네이터 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리파이낸스 앤 캐시아웃이 엄청 높았대.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 네. 그러니까 Americans love to spend 이거잖아 항상. 그쵸. 막 세이빙이 뭐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좋은 레이트에 리파이낸스를 하면서 월별로 나가는 상환금이 오히려 줄어든 거잖아.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엑스트라 캐시가 있었고 또 심지어 그 리파이낸스 하는 조건에서 금리를 조금 높이는 조건으로 엑스트라 캐시아웃 그런 할 수가 사람들 있는 많죠, 거잖아. 미국 애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집을 고치든 뭐 신용카드 값을 하든. 근데 요즘에는 리파이낸스 앤 캐시아웃이 지나갔고 힐락을 엄청나게 빼고 있대. 요즘 힐락 그래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대. 지금 약간 어떻게 오, 보면 금리가 또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물론 힐락은 변동금리라서 사실 뭐 큰 상관없는데 그쵸. 예. 어쨌든 요즘에 백골이를 써야겠다. 에퀴티가 좀 쌓이니까 계속 집값이 올라가다 뭐 한대요, 보니까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다양한 것 모르나? 같아. 내가 옛날에 그 얘기했지만 힐러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집 고치는 데 쓰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하고 스펜딩한 데도 쓰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난 요즘에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던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숏 영상 나오잖아요. 틱톡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보면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부동산이 핫하니까 그런가 보네. 예, 뭐 에꼬리가 쌓이면 그걸로 빼가지고 힐락이든 리파이낸스를 해서 그걸로 집을 또 사고 그거 뭐 렌트 줘서 테넌트가 이자를 내고 집값이 또 오르면 뭐 오른다는 전제 안에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지금 러시아 이런 것까지 갑자기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거 올라가고 그러니까 석유값 올라가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원자재가 올라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밀 생산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을 때 이집트에서 뭐 폭동이 일어났었다면서 아 빵값이 너무 그래요? 올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약간 국제 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밥상머리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진짜 지금이야 뭐 사실상 반도체 가격이 올랐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힘으로 와닿지 않는데 고기값은 오르긴 했죠. 근데 그게 더 많이 오르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 계속 소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소비에 타격이 가면은 이게 진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엄청난 크래시가 오려면 진짜 베어 마켓이 오려고 하면은 이게 5대 자산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 통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채권 금리랑 연동이 돼 있지. 그리고 커머디티가 한번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주식. 있는데 마지막에 약간 사람에 비교하면 경제를 부동산을 보디라고 하거든. 보디. 그러니까 보디블로 맞으면 끝나잖아.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마지막 보루인데 미국이 지금 부동산으로 일단은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생기는 사람들의 엑스트라 캐시가 소비를 계속 끌어올릴 것인가 스펜딩을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를 안 쓸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런데 사람들의 스펜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긴 해. 그래서 크게 걱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게 좋아질 수도 있다. 경기가 부양이 된다면 잘 갈 수 있다. 통화 정책도 잘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부동산까지 만약에 타격이 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이게 확 꺾이면서 확 빠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음. 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반등을 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그때는 연준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bear market은 또 다른 얘기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금리를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풀어서 뭐 효과가 또 일어날 수도 있지. 하여튼 그런 고민을 좀 했어. 그래서 이제 개놀한테 물어보고 한 거야. 생각이 저 어제 그 레이달리오 책 샀잖아요. 뭐 Changing World 뭐라 그거? 그거 읽으려면 한 석 달 걸린다. 그 아까 내가 보내준 그 45분 동영상이면 끝나. 아,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근데 그 45분 동영상에 결말을 안 내줬잖아요. 그 책에도 결말 없는 거 아니야? 오픈 결말 아니야? 야, 결론이 그거 아니야? 야 이런 정치인 놈들아 내 말 좀 들어.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늙어가는 미국이 담배 피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먹고 뭐 이렇게 하면 너 빨리 죽는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운동하고 아껴 운동하고 쓰고. 이렇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거지. 뭐 새 생명을 얻는다는 아니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거지. 나중에 영상 한번 봐봐. 재밌어. 되게 재밌게 그래.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래. 무슨 역사 공부하듯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더치 대항해 시대 막 이 얘기까지 나온 거지. 네덜란드 끝나고 그다음에 봐야겠다. 영국 그다음에 근데 야 진짜 우리는 못 겪어본 이런 베어 마켓이 오면은 우리 어떻게 버텨야 될까? 옛날에 제가 그 질문 한번 던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때 우리 얘기는 그냥 계속 사, 뿐이 사 이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사 이런 거였지. 근데 사실 그게 맞긴 해. 미국이 진짜 이렇게 롱텀으로 만약에 괜찮다 뭐 중국이 새로운 패권을 잡고 이런 거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이런 거를 극복하고 있는다면은 워렌 버핏 말대로 절대 미국의 반대로 베팅하지 말아라. 맞는 거지 그게. 그래서 계속 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얼마나 그렇게 오래 베어 마켓이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못 버틴다. 이러면은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지. 나는 요번에 벅셔 주주선에 나온 그 문구 계속 와닿던데 그냥 우리는 스탁 피커가 아니라 비즈니스 피커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뭐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고 비즈니스 디시스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는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도 좋은 비즈니스로 남아 있을 텐데 할인해 주는 거라 생각하고 더 황금 캐시플로우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여윳돈으로 사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은퇴 시점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쵸.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일단은 내 목표가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봤고 나는 목표는 은퇴한 다음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만드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배당을 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내 포트에 물론 그때 호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애플이 나중에 배당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지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은퇴할 시점에 내 목표한 자산치에 당장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지금부터 일부분은 배당주를 미리 채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20년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20년 안에 이게 리커버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은 한 일부 배당주로 미리 바꿔놓으면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 마음에 컴포트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뭐 만약에 20년 안에 리커버 될 것 같다. 뭐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간에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사면 되는 거지. 저 질문. 만약에 여기서 기업들 전체가 다 30% 세일을 했어.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가 제일 땡겨요? 뭘 사고 싶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돈이 생기는 대로 사고 있으니까 사실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요즘 내가 모으는 거 뭐 맨날 얘기하지만 로블록스랑 코스코고 그거 지금 몇 개월째 사고 있는 거야 코스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스타일 자체가 그 내가 금액 정해놓고 산다 그랬잖아. 티어 1 얼마까지 티어 2 얼마까지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거 안 보이면은 그냥 있는 거 중에 돈 더 넣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코스코랑 로블록스. 지금은 아직 내가 덜 모아서 그거를 쭉 모으고 싶지. 근데 나는 둘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황에 있어서 다른 이유로 좋거든. 코스코랑 로블록스는 말했듯이 이제 디벨로퍼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애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애들과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거였으면 코스코는 이렇게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싶더라고. 물건을 사도 이제 코스코에서 사면은 반품을 받아준다라는 그 신뢰가 있잖아. 사실 사람들이 쇼핑할 때 고민하는 게 내가 이게 맞는 선택을 하는 걸까를 고민하는 게 거기다가 멀리건을 주는 거야 계속. 근데 사실 그렇다고 멀리건 계속 쓰지 않거든. 계속 리턴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야 이런 신뢰는 카피를 할 수도 없겠다.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야 되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나 대학교 갓 졸업하고 나 고등학교 동창이랑 룸메이트 하면서 그때 우리 둘이 엑스박스를 하면서 게임 하다가 잘 안 되면 막 패드 집어 던지고 이랬단 말이야. 맨날 망가져 패드가.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얘기했던 게 야 패드는 무조건 코스트코에서 사야 돼. 그래야지 망가지면 반품 받아주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게 지니어스.
2006년이야. 그때부터 신뢰가 지금 계속 쌓여있는 거란 말이야, 이 회사는. 그걸 보면서 막, 아, 이런 회사는 진짜 없는 것 같다. 들어가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차 진짜 주차해 경험하고 나올 때 웃으면서 핫도그 들고 나오잖아. 진짜 매지컬하다, 이 회사는. 아, 정말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격 내려가면 땡큐지. 더 사고 싶은데. 로블록스도 똑같아. 로블록스도 뭐 아쉬운 점도 있지. 왜냐면 뭐 130불 때도 샀는데 지금 뭐 40불 막 이러잖아. 속상하지. 근데 비즈니스 테스트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동이체에서 사고 있는 거 예전에는 뭐 몇 개씩 살 수 있는 거 지금은 2배, 3배 가까이 사니까 개수를 모으는 거에 있어서는 땡큐지. 사인은? 저요? 저는 돈 생기면 그때 보고 살 것 같은데 뭐. 근데 요즘에 확실히 흥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치. 확실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반짝, 그러니까 either way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 오히려 돈 벌어서 계속 써야 돼.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 재미없어. 뭐야 이거야. 뭐 그냥 미래 아, 생각하고 그건- 병신같이 사는 거 너무 구려. 이러면서 또 약간 덕질의 영역에서 지금 주식 말고 또 다른 덕질들을 좀 더 잠깐 한다거나 찾아서, 이럴 수도 있는 그치. 것 같고. 예, 둘 다 믹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던 거 계속 사고 있고 근데 또 막 신발 같은 것도 어쨌든 뭐 사놓으면은 180불에 사면 나중에 다 350불 돼 있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도 요즘 좀 사고 이래저래 그냥 try to keep it chilling. 우리는 근데 저는 요즘에- 여기 있는 분들만큼 그렇게 막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별 아무 감각이 없어요. 형님은요? 우리 나는 시가총액 높은 주식들 있잖아. 퀄리티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돈 잘 벌고 이미 현금흐름 빵빵하고 현금 많고 보유 많고 이런 애들 거는 계속 살려고. 그 얼마 전에 자사주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 애들 계좌에다가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SML, 코스코 또 뭐였더라? 하여튼 뭐 아, 그런 좋다. 식으로 사였어. 그냥 땅땅 그렇게. 자사주 들어오면 바로 파세요. 나는 회사와 내 운명을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하긴 이미 더블- 뭐 월급 받고 더블 있는 트러블에 거지. 걸리고 싶지 네. 않아서. 아니 내 회사가 잘 되면 뭐 더블로 좋겠지. 근데 회사가 안 되면 더블로 망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나는 부담 그렇게 내 인생을 다 여기다 걸고 싶지 않아.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그 회사 뭐 좋은 기업이 있으면 좋은 비즈니스가 있으면 아까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거기 취직한다고 생각하고 주식 사면 간접 취직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거는 좋은 건가? 주식시장 안 좋고 이러면 뭐 다른 것들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치. 그것도 어저께 박형님이랑 잠깐 얘기한 건데, 지금 뭐, 브라질이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니켈 값이 오른다, 막 이런 거 있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좀 발 빠른 애들 있잖아. 그런 거 냄새 맡고 얼른 갈아타는 애들, 헤지 펀드 같은 이런 애들은 있는 거 네. 다 줄여가지고 막 글로 넘어가고 하는 거 하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성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러면은 형 그런 애시당초에 거지. 아예 투자 계획을 짤 때 처음부터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짜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레이 달리오랑 토니 로빈스가 머니라는 책에서 그런 거 레이 달리오랑 얘기한 걸 얘기를 하는데, 채권,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이거를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이게 레이 달리오 방식이야. 국가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서 그거를 이제 all weather fund 뭐 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자기네가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런 애들 있지. 그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1000개 해놓은 다음에 10만 원씩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함정이야. 보통 이제 아.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레이달리오 이런 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ETF로. 근데 레이달리오도 ETF로 ETF로 이렇게 해. 그거- 근데 이제 약간 펀드 상품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아니 오케이, 그거 오케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않아요? 이루다 투자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김단태 아니 근데 막 약간 존버하면서 포트폴리오 늘리면 좋은 것 같긴 한데.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wn and out, you don't condone it.